이번에 이제 지방채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방채 뭡니까? 일단 요거는 우리 또 소장님께서. 자치단체에서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 회계년도 내외 올해 안에 다른 데서 밑에 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형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족하면 빌리는 형태의 돈들을 지방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채 발행하듯이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표면 금리는 뭐 보통 최근에는 1%대 정도였나요? 한때는 3%도 있었고 지금 많을 때는 올라가는 6%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광주시의 채무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광주 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지방채는 2019년도에는 1조 355억 원 있었습니다. 네. 2022년 이번 추경까지 채무 잔액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불과 3년 사이에 5천억이 증가를 한 상황이죠. 네. 3년 동안에 5천억이 늘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연도에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급격하게 늘고 그렇죠. 있고. 이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광주가 5개 광역시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열악한 재정 구조인데 빚이 너무 많은 것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가요, 사무처장님? 네, 당연히 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이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빚이 뭐 재정 건전성을 언급할 만큼 많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길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지방채 어떤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건 좀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거의 뭐 이번에 추경에서만 거의 한 448억 원 정도를 또 지방채 발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 이거 좀 위기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업 타당성이랄지 이런 걸 엄밀히 좀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예견 이걸 충실히 했는가 이런 점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서 좀 정말 행정이 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난 2년 반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집행을 하려면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꼭 숫자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채 발행이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그때도 당시에도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지만 그 예산이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 점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뭐 우리 이상 선생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다양한 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빚을 지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최소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거의 정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충분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좀 이렇게 실행되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봐서 이게 뭔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라는 막연한 감각으로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행정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지금 오늘 토론의 어떤 제일 큰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이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벌린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럼 광주시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벌려버린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 빚을 일부라도 상환을 하면서 사업을 벌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주가 지금 찾아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 2천억이 넘어갑니다. 원래 이 돈은 빚을 갚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거든요. 근데 빚은 안 갚고 사실은 계속 신규 사업을 계속 벌려버리니까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 2호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공원 사업도 그렇고 유대회, 수영대회 얼마나 많은 메가스포츠를 열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광주시의 사업 규모에 적절했는가를 지금쯤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 아래 시행 여부를 좀 판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조금 궁금한데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글쎄 현재 지금 좀 딱딱하겠지만요. 네. 시민들이 보시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사실 예산 대비 채무율이 25%가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 주의 단계를 줍니다. 네네. 주의 단계. 네, 주의 단계를 주는데 채무 비율이 40%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위기 단체. 예, 다행히 우리 아직까지 우리 광주시는 1차 추경을 마친 현 상태에 18%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용섭 시장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걸 검토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는데 뭐 지방채는 그냥 뭐 시장이 바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먼저 정해놓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상의해서 이제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죠. 그건 특별하게 조례로 선정해가지고 재난이 닥쳤으니 거기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돈이 나간 거였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니었는데 양쪽이 다 지금 다른 다리를 긁고 있었던 집행부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잘못 지방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지원금이 나갔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금 결산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7,600억 정도가 금고에 있거든요. 7,000억 네네. 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2,000억이 넘어 있고요. 각종 기금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위급할 때 쓰라고 있는 돈도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안 쓰고 또 빚을 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건 네. 사실은 좀 맞지 않는 형태죠.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가면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쉽게 예. 말하자면 이제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지 않고 원래 있는 돈으로 써도 됐는데 굳이 빚을 내서 지원금을 줬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할 때 쓰려고 저기 아랫목에다 숨겨놓은 돈은 그냥 네. 놔두고 있고 돈이 없다 겉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옆집 가서 빌려다가 그것을 네. 가지고 집안에 뭔가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이해가 안 됐던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뭐 저기 언급이 됐었던 게 뭐 도시철도 2호선, 유니버시아드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러면 예, 가능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가적인 메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가능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지금 논의가 계속됐던 지하철 2호선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주는 형태는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채무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를 든다면 요율이 높은 지방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건 장기 전환채로 돌려서 차환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들이 남을 때 신규 사업을 벌릴 게 아니고 사실은 빚을 갚는 데 일단 좀 써놓고 지방채 증가율을 좀 떨어뜨리면서 관리를 좀 해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벌려져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빚을 갚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예. 무작정 빚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방채가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예. 이자가. 그러니까 비싼 이자는 빨리 갚고 장기로 좀 돌리면서 나머지 사업들을 네.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걸 봤더니 그 고금리 시대가 개인하고 예.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구나. 자치단체에도. 지자체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